2부 시작됐습니다. 결국 양시장 모두 다 추가 반등에 실패할 것 같습니다. 막판에 기관이 코스피 시장 기준 매수 전환해주면서 낙폭을 좀 끌어올려서 지수를 많이 좀 괜찮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지수의 상승 전환까지 종가로 기대하기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안 좋은 여파가 2차 충격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버냉키 연준 의장이 애틀랜타 연준 관련 컨퍼런스에서 3차 양적 완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2차 충격을 불러왔다고 보여집니다. 무역 수지가 좋았었던 중국장도 오늘 반등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일본도 같이 빠진 모습인데, 보다 정확한 코스피 그리고 오늘 추가로 더 밀린 코스닥까지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4.11 총선으로 인한 휴장과 또 옵션 만기일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일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에 나서면서 2,000선을 회복해 장을 시작한 후에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 하락 전환했는데요. 장중 199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수 하락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8% 하락한 199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장중 매수 전환에 성공하면서 320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됐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23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3개월여 만에 연일 500선을 하회했는데요.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요.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장이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42% 하락한 48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19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오전장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또 중국 무역 수지 흑자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총선에 따른 휴장을 앞두고 달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반등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원 40전 상승한 1,139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보합권에서 13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2%대로 하락했고요. 포스코 1.36%, LG화학은 1.28% 상승하면서 35만 6,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약 보합권에서 오늘 42,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1% 정도 밀려났고요. KB금융도 약 보합권에서 41,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84% 하락하면서 35,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음이 3.79% 하락했는데요. 서울반도체도 역시 0.91% 밀려나면서 2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3.36% 하루 만에 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7,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포스코 ICT도 2.28% 하락하면서 오늘 7,2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선은 2%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93,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기계와 운송장비, 전기, 전자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IT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하이닉스 1.07%, 삼성 SDI는 2.6% 밀려나면서 13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LG전자와 LG이노텍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2.79% 밀려났고요. 기아차 2.51%, 현대모비스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만도는 2.6% 밀려나면서 16만 8,500원에, 현대위아도 1.34% 하락하면서 오늘 14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화학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1.25% 상승하면서 1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와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모두 1%대로 상승했고요. 대한유화도 1.79% 오르면서 9만 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정치인 인별 관련 테마주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안철수 연구소는 장 막판에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오늘 1.4% 상승하면서 93,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잘마테크도 4.2%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우성사료 6% 넘게 밀려났고요. KC피드도 12%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2,1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죠. 서희건설 11% 넘게, 또 우리들 제약도 12.84% 급등하면서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생명과학과 위노바 모두 조강페인트도 14% 넘게 뛰어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 2.7%, 고령 메디앙스도 3.67% 상승했고요. 이제는 9% 넘게 급등하면서 51,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6자 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중단을 위한 압력 행사를 촉구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휴니드가 11% 넘게 밀려났고요. 오늘 빅텍은 하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2,77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스페코도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3,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퍼스텍도 10% 넘게 밀려났네요. 정부가 4G 와이브로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로온이 11.76% 넘게 오르면서 2,66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솔리테크 6% 넘게, 또 서화정보통신도 4.71% 오르면서 2,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협회가 출범한 가운데 국내 히토류 관련 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3노드 디지털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07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해인도 5.53%, 동원도 2.12%, 이지도 9.34%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범양건영이 감사의견 비적절성 관련 조회 요구를 받으면서 오늘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지만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범양건영 1,21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금요일 같은 분위기의 오늘장이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또 그 같은 이슈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확인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에 계시는 최옥 대리님과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은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조정과 미 고용지표 악재, 오히려 미국의 상차 양적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지, 두 번째 총선 관련주 재료 임박에 급락했는데 지금이 매수 시점인지, 그리고 은행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줄임말인 은삼차는 일시적인 강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집중할 때인지, 이 네 가지 이슈를 OX로 먼저 확인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일단 13,000의 이탈을 간밤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지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한 전망치의 반 조금 더 나온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Q3 기대감을 오히려 더 앞당길 만한 재료다라고 두 분이 보시는지 OX로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판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O, X. 예. 자, 미국의 Q3를 앞당길 만한 재료다. 고용지표 부진이. 그렇게 보시는 주대영 대리님부터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그렇게 좀 항상 요즘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이제 닥터둠 이제 다우지수에 대해서 조정 진입 이제 초기에 들어왔다. 강력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주부터 미국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까지 던져주니까 13,000 가볍게 깨버렸죠. 한 130포인트 빠지고 또 조금 보합 주든가 또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좀 팩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그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우지수와 같은 선행지수나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 강하게 좀 부러뜨려 놔야 이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도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국내 현지 시간 8시 좀 넘어서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거기도 뭐 거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림자 금융 같은 거 뭐 이런 거 발생을 억제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하 경제 정도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Q3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시장에 모멘텀이 없을 때 반전 모멘텀으로 히든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 말 한마디에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동성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Q3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서는 포커스가 꼭 이게 돈을 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꼭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안 해줄 듯 하다가 Q3 돈 풀기 세 번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 주 대리님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최영욱 대리님. 왜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고용은 정말 많이 안 좋았는데요. 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법도 한데. 네,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게 나온 이유가 굳이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서만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O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왜 X를 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3월 고용지표 하나로 3차 양적 완화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도 강하고요. 또 아직까지 이 모멘텀을 가지고 3차 양적 완화까지 해석을 하는 것은 뭐 좀 어느 정도 과대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X를 들었고요. 네. 지금 또 하나 그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3차 양적 완화, 지금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3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그러한 힘이 예전 같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한번 딱 나왔다 하면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터졌다가 뭐 2,000원까지 올려주는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장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3차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미국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국면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실제로 그 NAB라고 전미 기업 경제 연합회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향후 1년 동안 통화 정책이 현 수준이거나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긴축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한 게 91%였고요. 또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93%의 의견이 적절하거나 또 지나치게 경기 부양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거는 3월 그 고용 지표 발표 이전이지만 이런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뭐 어떤 한 가지 3월 고용 지표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임박해 있는 총선 관련 이슈인데요. 총선 관련 종목들 재료 임박의 급락. 지금이 매수 시점인가? 사실 총선 관련주가 곧 대선 관련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총선 관련주 지금 매수 시점인지 두 분의 의견 OX를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역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빨리 들었나요? 두 분 다 XX 하셨는데 역시 주 대리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총선이 이제 내일 4월 11일인데 4월 달부터 한 2주 전부터 쭉 빠졌다라고도 보여져요. 오늘 뭐 조금 이제 하루 전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데 왜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펀더멘탈로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급이 워낙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나가는 그림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그냥 로켓포 발사하듯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패턴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추세 추종 매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 20%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고 혹시라도 모를 총선 다음 날 또 반등을 노리고 금일 종가 이렇게 매수했기 때문에 분명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소문에도 사면 안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또 우성사료 같은 건 더 급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솔고바이오 이건 뭐 아예 그냥 더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60선 그냥 가볍게 깨고 내려가서 지금 근데 오늘 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 자체가 기대 심리.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근혜 관련주로서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올라온 모습, 어제 음봉을 메꿔주면 급하게 올라온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면은 재료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묶여 있고 괴로워하시는 종목군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증권사도 요즘은 이제 테마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제 무슨 뭐 어떤 표현을 쓰죠? 섹터라고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저도 그렇고 최대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종목들 선정하셔서 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멘탈 붕괴를 막는. 근데 사실 굉장히 펀더멘탈을 또 테마주에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전공법적인 해석이다 싶기도 한데 내일이 이제 총선이고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긴 하지만 그날 아침에 요거 결과에 따라서 아주 초단타로 그냥 하루짜리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실 분들도 그래도 말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됩니까? 네, 일단은 안철수 연구소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안철수 연구소 주식에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총선 대선이 있는 한 해에 뭐 아무리 지금 테마주,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를 잘 안 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또 테마주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 지금 노란색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서울시장 이제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10월 26일 날짜였는데요. 이날 주가 무너졌죠. 이날 뭐 박원순 시장이 패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무너진 겸도 있었지만 역시나 예상 외로 박원순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도 불구하고 이제 오전에 좀 올랐다가 바로 하한가 기록하고 바로 일주일 동안 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올해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올해가 아니죠. 그 이번 총선 전후해서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파는 때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섣부르게 또 팔아서는 안 된다.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총선 관련주가 아니라 대선 관련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2월에 아직 대선 모멘텀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 앞으로 8개월 정도 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마음 아리는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섣부르게 팔 만한 주식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옆으로 좀 넘겨보죠. 바로 상한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후로 주가 흐름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팔 만한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 신규로 사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금 총선 관련 이후 전후에서는 향후 한 달 동안은 뭐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내년 12월, 내년이 아니죠. 지금 올해? 8개월 정도,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한 8, 9월 지나서 그때 관심 가지셔도 뭐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대형주 시장에 뭐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8개월 동안 묶어둘 만한 자금이면 예, 대형주 사셔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위 은삼차라는 얘기, 이제는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은행,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여기에 이 세 종목 혹은 섹터군의 강세는 일시적이다. 여기에 OX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이 2천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일시적이라면 해답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OX를 통해서 의견부터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지 않다. 예, 역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은행주는 그렇다 치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수가 아마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 지수는 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2000선 뭐 장중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뭐 많이는 안 밀려도 삼성전자가 한 100만 원, 현대차가 2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만 밀려주면 지금 지수는 1900대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딱 한 가지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실 만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도 좋을 수 있지만 뭐 손실이 나면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의 증시 상황은 초대형주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현대차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밖에 안 가는 시장, 현대차만 가는 시장이 형성이 돼버리면 삼성전자가 올라도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이유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안 가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딴 거 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예를 들어 뭐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차익 실현의 욕구는 줄어들지만 또 올라가는 주식들 팔고 내려가 있는 싼 종목들 사는 게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는 드디어 뭐 못 사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 들고 가면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초대형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 중소형주가 급등할 때와는 달리 좀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뭐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은삼차의 강세는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수익률 펀치 시간에 지난주 종목, 대결을 펼친 종목을 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최영욱 대리님께서 현대차를 언급하셨는데 많이 수익을 봤거든요. 잠시 후 종목 AS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주대영 대리님, 이 지금 특별히 삼성전자, 현대차는 곧 시장이라는데 네. 왜 일시적인 강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뭐 KB금융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점이죠. 뭐 거의 아시겠지만 치킨 게임의 승자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좋았던 이유는 당연히 일본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좀 반사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LPR도 지금 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좋아진다. 이익 모멘텀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어쩔 수 없이 사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큰 그림에 봤을 땐 지금 더블 퍼센트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선 외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또 회귀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투자 등급이 이제 강등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2000포인트가 붕괴되다 다시 올라오고,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오히려 매도 찬스로 등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분명히 좋긴 한데, 지금 담아서 또 다시 50% 뭐 더블 퍼센트 내기 위해서는 너무 가격이 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 뭐가 갈까요? 그럼 시장 자체가 좀 쉽니까? 일단 시장이 2달 동안 이제 밴드 상하단을 놓고서 이제 지리한 박스권을 펼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내일장 투자 전략 시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게 해놓고 끝내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집중할 때다. 근데 최영욱 대리님의 답은 좀 알 것도 같은데, 먼저 OX를 통해서 역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대형주에 집중할 때는 아니고 역시 대형주에 집중할 때다. 최영욱 대리님 먼저 이게 좀 비슷하게도 이어갈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만 살펴보십시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좁게 설정을 하면 2000에서 2050포인트 한 달 가까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십시오. 무너졌습니다. 500선도 무너졌고요. 지금 뭐 하락 추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 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잘 버틴 이유는 뭐냐? 외국인입니다. 그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들어왔죠. 지금 최근에는 그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도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준 이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 첫 번째는 국내 투신권 물량의 환매 때문이었는데요.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이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수 딱 보니까 높은 것 같다. 환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외국인들이 그나마 사서 갔는데 예. 외국인들이 뭘 샀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뭐 KB금융이라든지 초대형주 시가총액 뭐 200위도 아니고 거의 10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이 만약에 밀린다면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손실이 덜할 것입니다. 그게 대형주고요. 장이 간다고 해도 개인들 섣부르게 자금 투입 안 합니다. 그 자금 어디로 가냐? 중소형주 가지만 대형주 외국인들 기관들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져도 대형주가 잘 버틸 거고요. 장이 가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현재와 같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가야 되는데 실적도 대형주가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실적 발표 누가 먼저 하냐? 대형주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더라도 대형주가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덜 빠지는 대형주, 더 잘 가는 대형주. 그래서 대형주다. 자, 주 대리님, 네. 중소형주도 괜찮은 게 있어요? 글쎄요, 저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근데 투자 심리는 확실히 코스닥 보면 좀 안 좋아진 건 같은데. 네, 주식은 코스닥은 거의 지금 붕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완전 멘탈이 붕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와 비관론자 싸움처럼 이렇게 꼭 비춰집니다. 네. 제가 이제 비관론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지수 흐름에 따라서 수익률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어서 조금 부정적일 땐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갖고 나올 예정이니까요. 좀 더 지켜보시면은 더 좋은 종목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대영 대리님이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갈 건지 은삼차가 계속하지 않는다면은 답을 안 주셨는데 전략 시간에 이제 세워주셔야 되겠죠? 네, 일단 전략부터 세워드리면요. 제가 지난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 동안 뭐 2050 위로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2050 넘어가면 이제 파생 쪽에서 하락 배팅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밀리게 되면 대형주가 좀 더 크게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큰 종목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생 쪽, 선물 쪽에서 약 3,000계약 미결이 나갔습니다. 자꾸 이제 어디론가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이제 조금 약세론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선이라는 심리적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지금 맨날 이제 하루에도 깼다 올렸다 하면서 이제 무뎌지게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서 밀리면 2000은 분명히 다시 회복을 금방 할 거야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수가 좀 꽤 밀렸을 때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네. 한 2달 정도 있었던 그런 투자 심리는 잊어버리고서 조금 더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싶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제는 60주선이 좀 중요한가 봐요. 그 설명만 좀 한번 들어보죠. 네, 60주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1년 평균입니다. 1970선대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1년 평균이기 때문에 지난 8월 급락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한 2달 동안 견조하게 지켜줬습니다. 2000선 위에서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또 빼주면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 플레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최영욱 대리님. 예, 저도 그런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나 있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예 전 자금을 다 빼놓고 지금 시장에서 그거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금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에 어느 정도 포트는 구성을 해놓는 게 시장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안을 대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한 걸음 최소한 어느 정도 반발짝 이상을 빼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 차선책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쏠림과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뭐 지수 올린 거 딱 두 업종입니다. IT하고 자동차인데요. 향후에 건설 또는 뭐 화학, 뭐 정유, 철강 어느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직 특별한 모멘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가 아직은 그대로 좀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IT와 자동차 쪽으로 발을 담궈 보시는 거, 그리고 또 그 종목 안에서도 조금 큰 종목 위주로 좀 소폭만 담가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갈게요. 박승진 선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앞두고 코스피가 이틀 연속 2000 밑에서 끝이 나는 모습인데 61선도 겨우 지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선 휴일 지나고 옵션 만기 때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어제 뭐 3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를 보인 코스피, 오늘 또 쉬어가는 흐름 좀 나타나긴 했는데요. 일단 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뭐 오전 내내 2000선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은 결국 전일 대비 2포인트 하락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뭐 선거 관련 휴장도 있지만은 일단 주 후반까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뭐 중국의 경제 지표와 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뭐 대북 리스크라던가 스페인 관련 이슈,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업 실적 발표 등 일단 굵직한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오늘은 뭐 5가지 이슈들 좀 각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먼저 어제는 물가, 또 그리고 오늘은 무역 지표가 발표된 중국이 또 금요일에 또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우 5분기 연속으로 그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지난 분기 8.9%를 기록했던 GDP가 8.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경착륙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발표 전으로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다음 또 1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는 또 알코아의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금요일부터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지만은 이미 실적 둔화에 대한 예상이 또 연체후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던 만큼 일단 단순히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향후 실적 전망이나 목표치 수정에 대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4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순차익 잔고 기준으로 매수차익 잔고가 일단 1조 6천억 정도 우위를 좀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주가가 이미 2천선을 좀 하회하면서 베이시스 쪽에서 좀 개선되는 흐름이 지금의 흐름이 좀 계속 유지된다면은 일단 뭐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경우 시장의 신뢰가 좀 낮아졌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채무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또 이제 월말로 갈수록 또 IMF 총회라던가 이런 글로벌 공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부담은 좀 적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과거 경험으로 봤었던, 그리고 또 한 달 전부터 발사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좀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일시적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에 좀 유입되는 쪽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흡수하는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4월 증시는 좀 앞으로도 좀 상승장을 좀 들어서기 전에 또 좀 국면에서의 출렁거림이 이어지는 기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저점인 일단 198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시장의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일단 역시 뭐 실적 모멘텀 기반을 두고 좀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은행, 자동차, 음식료, 건설 등 일단 업종으로 쪽 포트폴리오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 일단 뭐 시장 흐름을 주도하다가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잠시 탄력이 둔화되었던 IT 업종,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역시 지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은 전저점 부근인 1980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친 종목에 대한 공개 받아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또 추천주도 있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 대결을 벌였던 그 결과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 대리님의 현대차냐, 주대영 대리님의 SK텔레콤이냐, 경기 민감주 대 경기 방어주 싸움이기도 했었는데 결과는요? 와, 네, 주간 고점 기준으로 5% 이상 수익 낸 최영 대리님의 승리입니다. 와, 최영 대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해답은 초우량주에 있었군요. 글쎄요, 초우량주라기보다 시장에 관심이 워낙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어떻게 뭐 종목을 잘 선택을 했다는 것보다는 네.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을 그냥 맡겨놓는 그게 아마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주대영 대리님 어떡하죠? 약간 안타깝게 됐는데요. 뭐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밖에 어떤 그 참회의 의미의 어떤 반성의 의미의 케이크가 와 있다고 잘 먹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도 나눠드려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예. 저는 SK텔레콤 시장 방어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2050선에 있을 때 좀 지수의 밀림을 좀 예상하고서 지키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게임의 법칙 같은 거죠. 내가 좋은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상대가 그거에 응한다면 나보다 더 좋은 카드를 들고 있을 가능성. 역시 최용욱 대리님 멋진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시장 탑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증거는 정말 깔끔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대영 대리님도 시장 참 어려웠는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요. 카드로 비유하면은 풀하우스 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스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용 대리님이 승리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두 종목 먼저 후보군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기를 먼저 잡으셨습니다. 최영 대리님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또 현대차를 갖고 나오셨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그 두 번째 후보군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덩치가 볼륨이 느껴집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화학주 쪽에서 승부수를 내실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와 SK이노베이션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승기를 잡으셨으니까 최영욱 대리님께서 곧바로 두 종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네. 삼성전자가 더 궁금한 이유는요. 대신증권에서 오늘 목표가 200만 원을 불렀더라고요. 네, 200만 원 목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리포트 나왔는데 저의 의견과는 전혀 무방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회사 측의 의견이고 제 의견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현대차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대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날 아마 현대차 안 보는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종목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밀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오히려 담아볼 만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업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근거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요새 고객분들 오셔가지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좀 급등주 있냐 물어보면 전 삼성전자 추천드립니다. 예,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보다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지금 그때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수익 잘 난 종목 몇 종목 코스닥에 상한가 막 나오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잡주죠. 그런 종목들 빼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만한 급등주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치주를 표방하는 삼성전자인데 이제는 성장주를 표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PER은 물론 낮지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추천을 드리고 제가 오늘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대한민국 1등, 2등 이런 1, 2등을 다투는 굉장히 큰 종목인데 저거 사갖고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십니다. 삼성전자 고객분들 오셨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리면 10명 중에 딱 한 분 사세요.
삼성전자 잘 안 사세요. 네. 왜 안 사시냐면 비싸서. 가격도 비싸고 예. 무거울 것 같고 예. 근데 안 사보신 분들만 안 사세요. 근데 한번 사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밀린 이후로는 네. 삼성전자 아니면은 잘 안 보세요. 예. 현대차 정도만 해도 그렇게 싼 거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좀 변하세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진짜 주식시장에 마력이군요. 굉장한 뭐 마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주대영 대리님이 아까 이제 밑에서 이미 더블이 지금 난 상황이고 약간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셨으니까 감안해서 좀. 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플보다도 아직까지는 뭐 PER이나 PBR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요. 또 펀더멘털 측면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스마트폰 판매원 좀 계속 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했죠. 네.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아몰레드 부분 실적 호조로 이제 디스플레이 총괄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안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리스크라고 언급해드릴 만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럴 때는 뭐 갈 수 있는 종목이 대선 테마라든지 그런 쪽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안 좋게 얘기 드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급등주지 같이 줍니까? 예, 이렇게 지금 뭐 진짜 그러네요. 예, 45도 넘어가죠. 지금 한 6, 70도 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런 종목 아직 올라타도 먹을만한 먹거리는 남아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편입가는 뭐 국내 대형주 시총 1위의 기업답게 이제 시초가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150만 원 잡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8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150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29만 원 지금 한번 갭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죠. 이 가격대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최 대리님.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코너가 수익률 펀치가 일주일 단위거든요. 삼성전자 150만 원, 일주일 만에 150만 원. 네, 지금 일주일 만에 150만 원 좀 무리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30만 원 초반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140만 원까지는 일주일 단위로는 뭐 만약에 장이 삼성전자가 가는데 잘 받쳐주면 130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목표가 150만 원 잡아드린 거는 조금 이제 뭐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삼성전자,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다 지수하고 너무너무 연동돼 있는 종목인데 이거 옵션 만기날 시초가에 사도 되는 거죠?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 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그런 상황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은 굉장히 극히 뭐라 그러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엔 주대영 대리님의 종목 금호석유와 SK이노베이션. 사람들이 이제 은삼차 아까 또 일시적 강세 네. 얘기했지만 그 다음 후보군으로 다들 화학을 꼽는데 오늘 화학주 2개 하나 또 네. 정해주고요. 예, 저는 그 최 대리님하고 좀 틀리게요. 회사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회사 회장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정유화학을 좋게 보는 이유는요. 네. 저희 회사 대표 간판 애널리스트 오승규 애널리스트의 투자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예. 금호석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성 고무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이고요. 합성 고무 외에 이제 합성 수지하고 패널 유조태, 정밀 화학 쪽으로 이제 특화된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점은 이제 EPS가 15,000원대에 있고 PER이 한 8.8배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좋은 종목이 18만 원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고서 그렇게 밀렸냐? 기관들의 손바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팔아제꼈다는 거죠. 정유화학 쪽으로 그동안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차트 보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요. 화학 마진은 증가했는데 정제 마진이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이 커진다는 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가라는 거 오일 피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멸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되고
지금 현재 그 채산성이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나 석탄 쪽으로 워낙에 채산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거기 이제 투기적인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SK 에너지 정유하고 SK 종합화학, 석유화학, 그리고 SK 루브리컨츠, 윤활유까지 하는 사업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PS가 24,000원 정도 잡히니까요. 오히려 금호석유보다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그 오너 리스크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목표가는 한 17만 5천 원 정도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4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밑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정유화학 쪽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뭐 다른 종목들 다 보시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고점 찍고서 계속 하락을 했죠.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기관 매도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이 며칠 사주니까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는 모습. 그래서 향후 이제 60일선까지의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펀더멘탈로 잡으면 뭐 정고점을 상회하는 수준 나오지만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게임의 성격과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정도 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 정도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는 15만 2천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도 간단하지만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참 다른 화학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졌던 금호석유 아닙니까? 네, 금호석유가 지금 과도한 주가 낙폭으로 인해서요. 업황이 개선이 되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표가는 15만 2천 원, 현재 가격 금호석유는 14만 원에 머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으로 압축을 했듯이 이번 주에도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씩 압축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최영욱 대리님부터 고민이 끝나셨나요? 현대차, 삼성전자 가운데 최종 선택은요? 네, 저는 삼성전자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결정을 해주셨고 좋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요? 예, 저는 금호석유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주대영 대리님부터 이유 확인하고 최영욱 대리님도 이유를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호석유 뭐 설비 투자 쪽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낙폭에 대한 이제 반발 기대 심리도 있으니까요.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욱 대리님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현대차로 미리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인가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시청자분들도 시장을 바라보심에 있어서 삼성전자 생각보다 괜찮네. 조금 이제는 좀 더 진짜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면 좀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좀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20만 원, 150만 원 목표가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25일 금요일 시초가 이후로 딱 5일 만에 일주일이죠. 목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종가 107만 4천 원 나왔는데요. 92만 원에서 107만 원 정확히 15만 원 올랐습니다. 지금 15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가격대죠. 훨씬 볼륨이 작았으니까요. 지금 130만 원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19만 원 나왔는데요. 뭐 아주 과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뭐 최대치 맥스라고 하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일주일간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선이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한 번쯤 투자해 보실 만한 종목이니까 이제는 생각을 좀 고쳐서 한번 매수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분이 한 주 동안 대결을 펼칠 종목이 이렇게 확정되는 것 같네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최영 대리님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로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은 금호석유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겠다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천 사유와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최영 대리님,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의 2분기 실적까지도 좋을 것이다. 시초가 매수, 옵션 만기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50만 원까지 욕심을 좀 부려보고요. 자, 이번에는 주대영 대리님의 금호석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업황 턴하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를 15만 2천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냐 금호석유냐 다음 주에 수익률은 공개가 됩니다. 장중 매도 타이밍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대영 대리 그리고 최영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총선 관련 시장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